혹시 최근에 카카오톡 관련해서 큰 뉴스 들어보셨나요? 바로 15년 동안 우리 곁에 있던 그 친숙한 노란 말풍선 카카오톡이 올해 9월 중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에요. 에이, 그냥 업데이트 하나 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엔 정말 달라요.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카카오톡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형태로 변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 계획이 더욱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앱이 나와도 금방 적응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익숙해지는데 시간도 걸리고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9월에 공개될 이 변화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카오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톡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안부 묻고 동네 만상회 소식도 주고받는 그 노란 말 풍선 말이에요. 벌써 15년이나 되었다니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에서 큰 변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9월 중에 열릴 예정인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카카오톡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또 뭐가 바뀐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50대, 60대, 70대 분들 중에서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찾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75세인데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꽃구경 사진 공유하시고 교회 모임 일정도 확인하세요.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우리가 따라가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카카오톡 변화 계획은 단순히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닐 예정이에요. 개인정보 처리 방식부터 시작해서 광고 표시 방법, 심지어 친구 목록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그냥 예전 거 그대로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변화 계획은 발표되었고 우리도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생겼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런 변화 계획들이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왜 잘 되던 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실제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9월에 공개될 예정인 카카오톡 변화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가장 큰 변화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바뀔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가족 사진을 보낼 때 그 사진이 카카오 서버에 얼마나 오래 저장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특정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될 거라고 하고요. 또 다른 변화 계획은 광고 표시 방식이에요. 지금도 카카오톡에서 가끔 광고가 나오죠? 친구 목록 위쪽이나 채팅방 목록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광고들이 좀 더 개인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즉,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과 관련된 광고가 더 많이 보일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상품 광고가 나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반면, 내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친구 관리 방식도 조금 달라질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전화번호만 알면 자동으로 친구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될 계획이래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로 추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반대로 꼭 연락하고 싶은 사람만 선별해서 관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해요. 사실 이런 변화 계획들을 들으면서 아이고, 또 뭘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런 변화들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거니까요. 마치 우리가 처음 스마트폰을 배울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이런 복잡한 걸 내가 어떻게 써?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손자 손녀들보다도 더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카카오톡 변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면 분명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9월에 공개될 이런 변화, 계획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월에 공개될 예정인 카카오톡 변화 계획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왜 이런 변화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이 처음 나온 게 2010년이니까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톡보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20대, 30대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때 카카오톡보다는 다른 앱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사용자들이 다른 앱으로 옮겨가면 결국 회사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죠. 마치 오래된 가게가 손님들이 줄어들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메뉴를 바꾸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질 예정인지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계획은 화면 구성이에요. 지금까지는 카카오톡을 켜면 친구 목록이 먼저 보였잖아요. 김철수, 이영희 이런 식으로 이름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고 채팅방도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깔끔하고 단순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바뀔 계획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맨 위에 크게 나타나고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느낌의 피드 방식으로 보여질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행 사진을 올리면 그게 화면 위쪽에 크게 뜨고 누군가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면 그것도 바로 볼 수 있게 될 계획인 거죠. 또 새로운 발견 탭이라는 게 생길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짧은 영상들을 볼 수 있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숏폼 콘텐츠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틱톡에서 보던 그런 짧고 재미있는 영상들 말이에요. 이런 변화 계획들을 들으시면서 그래,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카카오톡에 올린 사진이나 글이 내 친구들에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피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 일상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방식 때문이에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승인해야만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누군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친구 목록에 추가되거든요. 이 말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거래처 직원이나 잘 알지도 못하는 직장 동료까지도 내 개인적인 사진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손자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다고 해봐요. 지금까지는 가족들하고 친한 친구들만 그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에서는 설정을 잘못하면 예전에 명함을 주고받았던 보험 설계사나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연락처를 알려줬던 직원들까지도 그 사진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엄마 휴대폰이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연락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기 말이에요. 그런데 피드 방식으로 바뀌면서 내 일상 정보가 더 많이 노출되면 사기범들이 더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라고 올렸다면 사기범이 병원비가 부족해서 급히 돈이 필요해요 라고 더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카카오에서도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는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가족이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하셔야 해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설정이 복잡해져서 실수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의 매력이 바로 단순함이었어요. 복잡하지 않고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했죠.
그런데 이제는 설정할 것도 많아지고 신경 쓸 것도 늘어날 예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공개 설정만 해도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길 거예요. 내 사진을 누구에게 보여줄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광고는 어떤 종류를 받을지 등등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예정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설정들을 금방 익히지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정을 잘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로 설정해 놓으면 내 사진이나 위치 정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광고와 스팸이 늘어날 위험이에요. 지금도 카카오톡에서 가끔 광고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피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면 광고가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카카오에서 광고 정책을 바꿔서 예전에 어떤 쇼핑몰이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면 추가로 동의받지 않고도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오는 광고 메시지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게시물 사이사이에 광고가 끼어들고 때로는 친구가 올린 글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구분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위험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는 더보기 설정 개인 보안, 개인정보 관리 메뉴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 사진을 누구에게 보여줄지, 내 프로필 정보는 어디까지 공개할지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프로필 공개 범위는 꼭 친구만으로 설정해 두시고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로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도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직접 전화로 확인하세요. 휴대폰이 고장났다, 급해서 전화할 수 없다는 핑계는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낯선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따르지 마세요. 혹시 실수로 이상한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가족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기능들을 너무 성급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드 기능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메시지 주고받고 사진 공유하는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새로운 기능은 천천히 하나씩 익혀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번째로는 광고와 일반 게시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익혀두세요. 보통 광고는 광고 표시가 있거나 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광고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또 평소 친구들이 올리지 않을 만한 내용이거나 너무 좋은 조건의 상품을 소개하는 글이라면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관심 없는 광고는 차단 기능을 사용해서 미리 막아두시면 돼요. 광고를 길게 누르면 이 광고 숨기기 같은 메뉴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변화 계획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멀리 사는 가족들의 일상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손자, 손녀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콘텐츠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정보나 유용한 팁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요리 레시피나 건강 정보, 여행지 소개 같은 유익한 영상들을 카카오톡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 계획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하기보다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 예정인지 미리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해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사기를 당하셨다고 의심되시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고 경찰서에도 신고하세요.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신고 기능이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계정은 바로 차단하고 신고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배우면 더 쉽고 안전하게 새로운 기능들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9월에 공개될 예정인 카카오톡의 큰 변화 계획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왜 괜찮던 걸 굳이 바꾸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카카오톡이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바뀔 계획이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 계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대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소통 방식도 달라지고 있으니까 카카오톡도 그에 맞춰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는 편지를 주고받다가 전화를 쓰게 되고 또 문자 메시지를 거쳐 카카오톡을 쓰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변화 계획들이 모두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불편한 점들도 있을 거고,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은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이 누구에게 보이는지,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면 나중에 실제로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설정 메뉴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광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광고를 받을지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없는 광고는 차단하고 유용한 정보는 받아보시면 되죠. 새로운 기능들도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익혀보세요. 피드 기능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메시지 주고받고 사진 공유하는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 계획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기술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거든요. 함께 배우면 더 쉽고 재미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변화 계획들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리 사는 가족들의 일상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유용한 정보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특히 요즘 건강 정보나 생활 팁 같은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도 이런 콘텐츠들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면 굳이 다른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배워라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걸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도 처음엔 어려웠고 컴퓨터도 어려웠고 스마트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들 잘 쓰고 계시잖아요. 카카오톡 변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월에 새로운 모습이 공개되고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처음 몇 주는 좀 헷갈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걸 아시네요 라고 놀라워할 수도 있고요. 세대 간의 소통도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변화 계획에 대비하되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9월에 공개된다고 해서 8월 말부터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적용되고 나서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능을 다 써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기능만 쓰시면 돼요. 복잡한 기능들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하나씩 배워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9월에 공개될 예정인 카카오톡 변화 계획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요. 변화는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과 소통에 이런 변화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카카오톡 변화 계획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슬기롭게 잘 준비해 나가요. 감사합니다.